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환갑이 지난 후에, 특히 우리 엄마가 폐경이 온 후에 얼굴에 열이 올라요.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오심 구토 증상으로 약물을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서 혹은 3개월이 지나서 손발이 떨리고 몸이 경직이 생기고 파킨슨 증상처럼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약물 유발 파킨슨병입니다. 영국 런던 뇌은행 연구소에서 이제 사체 연구를 해봤더니 24% 정도에서 전형적인 파킨슨이 아니라 파킨슨 증후군, 혈관성 파킨슨, 손해 위축증, 다계통 위축 파킨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진행성 핵상마비 파킨슨, 피질 기저퇴행 파킨슨, 이런 것들, 전형적인 파킨슨이 아닌 이런 파킨슨 질병과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나더라. 그런 환자들이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되더라.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 중에 50%가 넘게 약물 유발 파킨슨병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도파민 수용체를 억제하는 약물 할로페리돌, 베라파밀, 클로자핀, 이건 정신과 약, 조현병약,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요. 이런 약이고요. 그 다음에 돈페리돈, 이것은 오심 구토, 위장운동 촉진제, 이런 것들이 도파민 수용체를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런 약물들을 사용할 때 약물 유발 파킨슨병이 나타나더라. 이 경우가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르타자핀, 이미프라민, 이런 것은 항우울제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8%가 파킨슨병이 나타나고, 그리고 페노티아진 계열 항히스타민 약, 알리메마진 같은 걸 쓸 때 5% 정도에서 약물 유발 파킨슨병이 나타나고, 칼슘 채널 차단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고혈압을 줄이는 데도 쓰고 뇌의 흥분성을 줄이는 데도 쓰는 약물을 쓸 때 5% 정도에서 약물 유발 파킨슨병이 나타나요. 그것이 이제 플로나리진, 시나리진인데, 시나리진 같은 경우는 2003년에 프랑스에서 퇴출된 약물이에요. 파킨슨병을 유발을 해서. 이런 약물을 먹으면 78% 넘게 몸이 굳어지는 리지디티라고 하는 경직증이 나타나고요. 61% 정도에서는 떨림, 손발이 떨림, 이런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56%에서는 디스키네시아, 이상운동증이 나타나요. 여성들한테 왜 많은가, 이런 연구도 있는데요. 여성들은 폐경 후에 질병이 많아요. 그래서 약물을 많이 먹고요. 약물을 많이 복용을 하기 때문에 약물 유발 파킨슨병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요. 네이처에 나온 최신 논문에 의하면 에스트로겐 문제 때문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도파민 기능도 떨어지고 하면서 여성들한테 약물 유발 파킨슨이 많고요. 그러면 수용성 약물들은 물 많이 먹고 땀을 빼면 그냥 쉽게 빠져나가는데, 지용성 비타민이 있듯이 지용성 약물들은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간에서 대사되고 담낭에 저장되고 소장으로 나가서 대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계속 장간 순환을 하면서 빠져나가지 않아요. 구리 축적이 돼서 파킨슨병 증상과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는 윌슨병 같은 것들도 결국은 담낭에서 해독이 안 돼서, 그 다음에 망간 축적 파킨슨병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간, 담낭, 소장, 이 시스템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잘 못 빠져나가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용성 물질로 인해서 세포에 축적되어 있는 이런 약물로 인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원래 약물 유발 파킨슨병이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약물을 끊어요. 그러면 7주 이내, 한 달 이내에 3분의 2, 66%가 증상이 개선됩니다. 3분의 1은 개선이 안 돼요. 1년이 지나도, 길게는 18개월이 지나도. 이런 사람들을 빨리 치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어요. 지용성 해독하면 돼요. 알려드릴게요. 저희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치매 파킨슨 환자가 오면 약물을 테이퍼링해서 줄이다가 끊을 수 있는 약물은 끊어요. 꼭 먹어야 하는 약물들이 있어요. 고혈압약, 당뇨약, 뭐 이런 약들이요. 그런 약 외에는 건생병사 관점으로 치료를 하면 증상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끊어요. 심지어 치매약도 끊고 파킨슨 약도 끊습니다. 이유는 그 약물이 뇌의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약물을 끊었는데 잘 안 좋아지는 사람들은 지용성 약물은 특별한 해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수용성 약물은 물 하루에 1.5리터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1.5리터 마시고 땀내고 소변 자연스럽게 보죠.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지용성 약물은 계속 혈액을 타고 돌고 장간 순환을 하고 간에서 담낭으로 가서 소장으로 가서 십이지장, 공장, 회장, 그리고 대장의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과정에서
흡수돼 버리거든요. 지용성 약물뿐만 아니라 중금속, 환경호르몬, 곰팡이 독소도 이런 간, 담도 해독법에 의해서 나갈 때 빨리 해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은 중독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30년씩 걸린다고 그래요. 환경호르몬도 마찬가지고요. 아플라톡신, 곰팡이 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먹었던 약물이 지용성 약물이라면 얘도 우리 몸 안에서 계속 돌면서 땀으로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저녁 6시에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해독을 할 수 있는 타우린, 글라이신, 비타민C, 그 다음에 티로신 같은 것도 파킨슨 환자한테 쓰면 좋겠죠. 티로신이 L도파로 전환되고 도파민으로 전환되고 대사되면서 사라지니까 이제 저녁 6시에 먹어요. 그리고 해독술을 마셔요. 저녁 내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간에서 해독을 해요. 그리고 담낭이 원래 탁구공만한 데서 이렇게 야구공만하게 담즙이 축적됩니다. 이 담즙이 축적되고 이제 담낭이 커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계속 공복을 하고 물 마시고 그러다가 아침 10시쯤에 해독 기름, 어떤 걸 먹어도 돼요. 기름 종류. 생들기름 좋죠. 올리브유, 아마씨유, 기름을 먹으면 위에서 이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겠죠? 이 담낭에서 지방을 먹었잖아요. 기름을 먹었잖아요. 이 지방을 미셸로 작은 분자로 쪼개기 위해서 담즙을 쫙 분비합니다. 꽉 쥐어 짜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간담도를 리버 플러싱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를 쭉 짜내서 청소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지장 소장에서는 지방을 일정 정도는 흡수를 해요. 하지만 많이 먹으면 우리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마시면 흡수되지 않은 지방이 대장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대장에서는 소화 흡수되지 않은 지방이잖아요. 그러면 삼투압에 의해서 물을 쭉 잡아당기고 설사를 합니다. 삼투성 설사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담낭을 거쳐서 소장으로 내려오고 대장으로 돌고 있던 이 중금속, 환경호르몬, 곰팡이 독소, 지용성 약물들이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제가 안드리아 모리츠 간 해독법을 약간 모디파이 한 건데요. 제가 한 12번 해봤는데 할만합니다. 셋, 넷, 숟가락 쓰고 하나, 발가락 쓰고 하나, 둘, 다섯 바퀴. 하나, 둘, 셋, 넷. 다리 쭉쭉 멀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조금 어렵죠? 어떻게 달라지나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뒤꿈치. 하나, 둘. 시속 3으로. 잘하셨어요. 10.